네, 46분 더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다니다가 오늘 이렇게 올립니다. 사고방식이 할아버지들 6482 할아버지도 아니고 이제 6482 국정원 창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되게 유명하게 많이는 들었나봐요. 그래서 일반인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학생이 어떻게 알지 그거를? 진짜 신기하네. 일반인들도 정치 관심 많은 사람만 알고요. 아주 많은 사람. 보통 사람은 몰라요. 보통 유권자들은. 그래서 오히려 무시를 하죠. 제 주변에도 제가 저는 이렇게 사람 금방 변하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운동권 하고 같이 한 임관 50주년 6482 행사만 해도 그 좀 이제 모르고 제가 이제 그걸 모르고서 이제 저도 이제 사고를 쳤는데 할아버지들은 저 모르고 난리 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운동권들이 이제 오게 됐었는데 제가 사고 친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이거를 전혀 이제 정치라던가 이거를 모르니까 물론 사상이라던가 뭐 되게 똑똑하대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뭐 다 바꿔준다 그랬어요. 그 국정원 창설자들이 너무 똑똑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공부도 다시 하고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고를 쳐서 어쨌든 어떤 사고였냐면은 운동권들을 내가 데리고 간 격이 된 거예요. 저는 운동권이 뭔지는 몰랐거든요. 모르죠. 처음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배운다니까요. 그런데 대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갈 때 보통 사람들, 근데 저는 이제 별로 맞지도 않고 근데 갑자기 이제 그때 IMF였는데 2월 달까지 화장품 가게 신촌에서 한 달 정도도 아니고 한 달 안 되게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3월 달에 3월 초죠. 3월 1일인가 2일부터 갑자기 이제 저희 아빠하고 6482 할아버지하고 장군님하고 관계가 되게 돈독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그쪽으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 장동호 회장님하고 저하고 같아요. 인동장씨로.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좀 좋아하시고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또 그 운동권들하고 같이 한 그 행사 임관 6482 그 임관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그 롯데 호텔 소공동에서 했는데 롯데 호텔 지금 회장님이시죠. 그러니까 신동빈 저기 뛰쳐나오는 그러니까 뭐냐 VIP니까 회장님이 나오신다니까. 롯데 호텔이 아니고 롯데. 그 저희는 이건희 회장님하고 친했어요. 장동원 회장님이랑. 그래가지고 이거 다 정보통신망법에서 다 뭐가 되죠? 거짓말이면은 다 신고받죠. 그래서 누가 이제 훔쳐가도 이제 못하겠죠. 뻥을 못 치겠죠. 사칭하고 다니다가는 이제 징역을 살게 될 테니까. 네. 이 법은 뭐냐, 어떤 법이냐면은 사실 정치인들이 2년 뒤에 있을 총선 대비해 가지고 나온 법이에요. 과징금만 때리지 어떤 사람이 민간인들끼리 있을 때 이게 이제 사실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없고 과징금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겸사겸사 이제 이게 전체주의 발상이기 때문에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그렇다고 거짓말이 난무한데 유튜브에 굉장히 난무하죠. 근데 이거를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여기 국힘당 어디에선 또 입틀막이라고 하잖아요. 입틀막엔 기능도 있죠. 근데 근거와 증거주의로 하면은 입틀막은 아니죠. 입틀막은 아니고 명예훼손죄도 우리나라는 그 진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실 얘기해도 명예훼손 안 된대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실 얘기하는데 왜 명예훼손이 되나요? 거짓말을 얘기했을 때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얘기했을 때 조작해서 증거 조작했을 때 명예훼손 시켰을 때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란 것도 그러고 이게 지금 그 입틀막이라고 막 얘기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에서도 탄핵이 됐잖아요. 정당방위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국민 지금 저기 국정원은 국가유공자예요. 이름도 없는 그것도. 응?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깊은 국가유공자인데 그거를 지금 저기 따발총 자기 따발총 저기 총알바지야 뭐야? 응?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살아왔으니까 살아오고 그렇게 재판을 내가 봤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정당방위할 정당방위는 도덕적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둑 들어와도 그냥 놔둬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정권이 이제 본인이 정권을 도둑질했잖아. 솔직히 홍준표 대표님이 그 다음 대통령이잖아요. 국민의 여론조사상. 훔친격이죠. 솔직히 얘기하고 윤석열이. 한동훈이랑 엉망진창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권력이란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쉽게 이제 갑질을 하는 거죠. 원래 주님께 봉사하는 게 하느님께 봉사하는 게 정치잖아요. 근데 갈수록 겸손해져야 돼. 여기 국정원 창설자들처럼. 여기 국정원 창설자 JP 이쪽 라인은 국무총리도 안 해보고 뭐 안 해봤나? 한강의 기적도 하고 다 해볼 거 다 해봤어요. 70대 초반에도 국무총리 했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다 별로야. 그냥 다. 그냥 봉사하면 되지. 응? 이거를 굳이 본인이 한다고 해서 응? 윤석열? 본인 불러낸 사람 아무도 없는데 국민 누가 불러내요? 여론조사상 홍준표가 해야 돼. 홍준표. 근데 홍준표는 내가 봐서는 이제 친미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거를 이겨낼 어떤 도덕적 그런 게 없어. 파워가 있어야 돼. 파워가. 정치 파워가 있으려면은 국민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 사실은 그 위장 평화가 아니고 금방 그 동영상 올렸지만은 미국 공화당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미국의 주적은 소련이었죠. 소련.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야. 우리나라에. 그리고 미국에서 소련 정도 상대하고 그래야지. 진짜. 북한이 주적이냐? 그건 아니고 지금 이란 어디에서 호르무즈 어디 거기에서 전쟁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열 정리된 거를 그 선거 조그만 거 하나, 그게 무슨 위장평화쇼예요. 저번에 2년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친미만 했으면 그 우리는 미국 줄이기 때문에 원래 JP 라인의 국힘당 뿌리가 그 공화당 거기 뿌리가 친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줄이에요. 상위 이게 북한 위죠. 위지.
쫄따구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북한이잖아. 중국 쫄따구. 그래서 그닥 필요 없고, 그것도 그렇게 해서 요번에도 황교안도 갔는데, 전에 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림픽공원 가가지고 그런 거 물론 저 쇼크 먹었어요. 오히려 뭐에 쇼크를 먹었냐면은 경찰이 경찰이 말단, 솔직히 공직 하단 말단이잖아요. 근데 황교안이 전 국무총리까지 하는데 그거 막 패대기 치지는 거 보고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에? 정당방위도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국힘당이 못했으면 윤석열부터 해가지고 이거 줄 서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홍준표 대표님, 저는 어쨌든 홍준표 대표님이 황교안 대표님보다 더 이제 탈탈 할아버지들이 JP라인이 털어가지고 정치인 1등이라고는 저거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옆에서 그만 바꾸면 되니까 그거는 그 작은 일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본심에서 멀어진 어떤 그런 거지. 친미하면은 단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왜 똑똑하다 그랬냐면은 그런 케이스를 알아. 그래서 또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정치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받은 거는 정치이기 때문에 그 큰 봉사라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를 아는 것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 모사드 엠블러 한번 보세요. 그거를 이해가 안 되지. 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짜증이 나가지고 다시 경제 폭망되고 정당방위 못하는 국힘당을 바라보면서, 정당방위를 왜 못하냐면 난 이유를 아니까. 부패해서 정당방위가 안 돼서 국민들을 이렇게 생고생시키고 기업들 다 죽이고 있잖아. 뭐 제가 어디에도 올렸는데 수출 쪽으로 가잖아요. 나 같아도 우리나라에서 장사 안 해. 나도 아마존에 책 냈어. 그래서 내수를 다 죽였잖아. 친중 정책 코로나19 그거 하느라고 중국 망했잖아요. 국민들이 문을 열고 나오지 않잖아요. 에? 그게 공포 정치예요. 공포 정치.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공포를 이용해가지고 정치하는 거지. 진짜. 근데 그럴 거 같으면은 번성된 도시가 황폐화가 되고 폐허된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IMF랑 다른, IMF는 대기업 외환보유고가 모자라서 대기업 몇 개가 쓰러지고서 거기 이제 연관된 사람들만 구조적으로 경제 임금 활동 인원 중에서 이제 거기서만 조금 무너졌죠. 많이 좀 무너지긴 했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근데 금방 복구는 됐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구조적으로 폐허가 되진 않았거든요. 폐허.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건 다 작용화 돼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렇게 걸출한 회장님, 삼성 회장님, 그 다음에 롯데, 가는 데마다 다 이래. 그러니 사람 하다못해 제가 통장 가져가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향이 봉쇄 가르면서 또한 거기 성향인데, 얼마나 그 허영심이란 게 이게 들뜨고 그런 게 허영심인데, 이 허영심이란 거를 봉쇄 가르멜에서는 못하게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을 생각을 해서 허영심을 가지지 말라. 이게 규칙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허영심 갖지 말라고요. 이게 봉쇄 가르멜 규칙이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똑똑하다가 하는 거예요. 다 토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봉쇄 가름을 해서 잘려서, 네, 잘리고 이제 하기 싫은 이제 이쪽 제일 잘한다는 그 정치 쪽이라던가 표는 만들기 식은 떡 먹기죠. 솔직히 말하고 정책 이제 봉사를 하는데 왜냐면 경제 폭망됐기 때문에 주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께 봉사하는데 그 가르멜에서는 어떤 게 전통이 있냐면은 형제 자매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형제적 자매적 사랑으로 잘못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정통성이 있어야지. 어떤 유대, 천주교, 카톨릭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통성 없이 이렇게 개척교회가 많이 이상한 교회에다가 근데 그런 교회도 이제 폐허죠. 폐허. 왜냐면 빛과 소금이 안 되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 그랬는데 그냥 폐허된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고 이제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그러고 많이 부패됐죠. 왜냐면 그렇다고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부패가 됐죠. 왜냐면 경제가 쑥대밭 됐는데 하느님의 정의를,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응? 하느님의 정의, 목마른 사람에게, 지금 16분이니까 좀 끊을게요. 이것만 하고 그냥 주님의 정의는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굶주린 사람한테, 그 다음에 굶주린 주님, 목이 마른 주님, 그 다음에 헐벗은 주님, 나그네 되신 주님, 아프신 주님, 감옥에 갇힌 주님, 예수님께 잘 해드렸어야지. 그게 정의죠. 내가 예수님께 가장 그 미수한 형제에게 해준 게,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해준 게 바로 내가 해준 거라고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 의인이라고. 근데 너무 명확한데 자기네 마음대로야 그냥. 그러니까 경제가 쑥대박 됐죠.